K-팝 팬덤이랑 인공지능 아티스트 이 줄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둘이 창작의 미래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팬덤, 그리고 사람 없이 예술을 만들어내는 기술, 바로 그 교차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조직적인 팬들이랑 상까지 받은 AI 아티스트.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K-팝 팬덤의 진짜 어마어마한 집단 행동력, 그리고 세상을 바꿀 거라는 이 생성형 AI. 이 두 가지가 창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지 그 재밌는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팬덤이 어떻게 새로운 힘이 됐는지, 그리고 AI 창작자가 어떻게 떠올랐는지 각각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예술의 가치는 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K-팝 팬덤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음악을 듣는 팬들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나 정치를 움직이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된 거죠. 일단 규모부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 연구원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에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2,500만 명이 넘었대요. 이게 그냥 팬이 많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팬덤 액티비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앨범 사고 콘서트 가는 그런 걸 넘어서서 팬들이 가진 그 뜨거운 열정이랑 조직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사건을 보면 그 힘이 딱 보입니다. 2020년에 BTS가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팬덤인 아미가 우리도 함께 하자 하면서 캠페인을 딱 시작한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단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똑같이 100만 달러를 모았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중앙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대단하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연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회운동처럼 누가 앞에서 자 모이세요 이렇게 이끄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해시태그 매치한 밀리언 같은 해시태그 있잖아요. 이런 공통의 생각 하나로 수백만 명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기술이 이 사람들을 느슨하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연결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팝 팬덤과 정치 팬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여의도 연구원 분석을 보면 K-팝 팬덤을 움직이는 건 내 아티스트를 사랑해, 우리 팬들끼리 뭉치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정치 팬덤은 좀 다르죠. 우리 편은 사랑하지만 저쪽 편은 싫어. 이런 식의 뭐랄까 적대적인 감정이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감정의 색깔이 두 집단의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덤처럼 이 생성형 AI도 창의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존재거든요. 동서양 디자인 연구소의 보고서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AI가 이제는 그냥 포토샵 같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창의적인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역할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만드는 제작자였다면 이제는 AI가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좋은 걸 고르고 방향을 제시하는 큐레이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빵 터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2022년에 제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AI로 이 그림을 만들어서 미술대회에 냈는데 이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이걸 과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제이슨 앨런은 예술가인가? 이 논쟁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AI가 그렸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제이슨 앨런이 이 작품 하나 만들려고 80시간 동안 AI한테 내리는 명령을 900번이나 수정했대요. 900번이요? 그러니까 그냥 버튼 한번 딸깍 누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사람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이게 논쟁에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논쟁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는 입장. AI는 뭐 생각이나 의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쓰는 아주 정교한 붓이나 카메라 같은 거라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AI도 예술가다 라고 주장해요. 이걸 주체론이라고 하는데 AI가 사람 뇌처럼 작동하고 또 그 결과물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AI 자체를 예술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생성적 공감각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창작은 인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랑 AI의 그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합쳐진 일종의 협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직접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선택하는 영화 감독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K-팝 팬덤 이야기랑 AI 아티스트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게요. 한쪽에는 집단으로서 창작하는 팬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알고리즘으로서 창작하는 AI가 있죠. 이 두 현상이 우리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술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느냐가 중요한 걸까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거든요. 어떤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사람이 만든 예술이랑 AI가 만든 예술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더 감동적이었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AI 작품을 보고 더 풍부하게 소통했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작품에서 더 많은 의미랑 감동을 느꼈다는 거죠. 만든 게 사람이 아닌데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도적 오류라는 오래된 예술 이론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이 의도적 오류라는 건 쉽게 말해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에서 나온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 연구처럼 만약 관객이 느끼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 만든 게 사람인지 AI인지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한눈에 딱 정리됩니다. 팬덤이랑 생성형 AI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창작을 한 명의 천재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팬덤에서는 사람이 참여자가 되고 AI 창작에서는 감독이나 큐레이터가 됩니다. 그쵸? 움직이는 힘도 달라요. 팬덤은 우리라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AI는 데이터로 움직이죠. 그리고 결국 둘 다 비슷한 도전에 부딪힙니다. 팬덤의 행동, 저거 순수한 거 맞아? AI의 작품, 저게 진짜 독창적인 건가? 하는 질문들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창의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걸 해내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 창작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창작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거나 AI랑 같이 하는 게 되고 있어요. 둘째, 작품의 가치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셋째, 손으로 잘 만드는 기술보다 무엇을 만들까 하는 아이디어와 방향을 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작자, 관객, 심지어 도구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동서양 디자인 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동서양 디자인 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팬덤과 AI가 새로운 창작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나라는 개인 창작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